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에 만나는 영화 이야기 영실이 순서입니다. 이번 주 최강희 영화평론가께서 가지고 오신 영화는 천재 사기꾼의 황당한 코믹 탈옥기를 다룬 영화 필립 모리스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최강희 평론가 오늘 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필립 모리스. 네. 저는 딱 들으니까 담배 브랜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 사람 이름이죠? 아, 예, 그렇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그 남자 주인공 짐 캐리가 연기한 스티븐 러셀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남자. 예, 이완 맥그리거가 연기했죠. 남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남자. 예. 예.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들으시면 이 영화 동성애 영화구나라는 걸 금방 눈치채실 거예요. 예. 이제 지금 이 영화가 갑자기 이렇게 떠오른 이유는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잖아요. 아마도 예. 이번 주까지가 진행이 되고요. 네. 그 퍼레이드가 이제 지난 주말에 네, 있었죠. 그 퍼레이드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국 대사관이 참여를 했다는 이유로 예. 좀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 이제 건강하다고 믿으시는, 건강한 그 육체와 정신을 가졌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규탄 시위 같은 걸 하시는 걸 보고 좀 약간 실소를 좀 머금었는데, 예. 뭐 동성애라는 나쁜 문화를 확산시키는 미국을 규탄한다, 뭐 이런 그 플래카드를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전하고, 특히 동성애를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나쁜 문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아직도 팽배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동성애가 나쁜 문화면 당신의 못생긴 얼굴도 나쁜 문화다라는 말을 쓴 적이 있는데 예. 동성애에 대한 좀 이해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 문화로 바라보는 어떤 그 전염성을 가진 어떤 문화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는 그 동성애에 대한 몰이에서 온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필립 모리스라는 영화는 그렇다고 해서 뭐 동성애에 아주 굉장히 그 뭐랄까 동성애자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어떤 퀴어 영화적인 그런 측면의 영화라기보다는요. 예. 한 명의 그냥 그 양반의 성 정체성이 이제 게이였을 뿐인데 한 명의 한 실존한 남자의 어떤 인생 역정을 통해서 미국 보수 사회의 어떤 이면에 놓여 있는 부조리에 대해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똥침을 날리고 있는 예. 영화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변침. 예. 네, 변침을 날리고 있는 영화다. 네, 지난 2010년 7월에 한국에서 개봉했습니다만 뭐 대부분의 퀴어 영화가 그렇듯이 이 영화도 관객들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 모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예. 짐 캐리와 이완 맥그리거가 이 영화 이후에 프랑스에서 레종드 네브 훈장을 받았는데요. 그 훈장 받을 때 그 세러머니로요. 훈장 세러머니로 둘이 진한 키스를, 딥키스를 그 언론 앞에서 해서 또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어떤 프랑스 최고 훈장 아닙니까? 예. 그 문화 훈장이죠. 문화 훈장을 예. 받았는데 그런 어떤 뭐 동성애에 대한 어떤 세상의 편견에 어떤 엿을 먹이는 두 배우의 치기 어린 퍼포먼스가 또 뭔가 미소를 머금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아무튼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필립 모리스는 사실 이게 영화를 보다 보면 야 이게 진짜야? 왜냐하면 이 짐 캐리가 연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그 캐릭터 묘사가 익살스러워서 예. 이 사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또 탈옥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말도 안 되는 사기 행각을 벌이는데 성대묘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그대로 흉내를 내가지고 막 사기 이런 것들을 막 펼쳐주면서 결국은 14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예. 미국에서 스티븐 러셀이라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IQ가요 160이 넘는 천재라고 하고요. 실제로 여러 목소리를 낼 줄 알고 또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바로 그냥 몇 분 내에 매료시키는 그런 어떤 아주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안 좋게 표현하면 홀리는. 예, 홀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사짜기질이라고 하죠. 예. 네, 사기꾼적인 느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티븐 러셀이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 다니면서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갇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완 맥그리거가 연기한 필립 모리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동성 연애를 하게 되는데 그게
둘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네. 현실적인 이유가 감옥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감옥에 우연히 갇혔다가 예. 거기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탈옥을 가면 먼저 이제 뭐 헨리 모리스가 나가게 되니까 추록하게 되니까 짐 예. 캐리가 탈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완 맥그리거와 어떤 그 미래를 이제 즐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두 사람이 또 멋진 삶을 영위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등쳐먹는 사기 행각을 계속 이제 이어나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게이 로맨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했던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작품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작품도 역시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었죠. 그 프랭크라고 하는 당돌한 젊은 20대 사기꾼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 이런 그 사기 행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작은 어떤 허점 요것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 어떤 사회 고발적인 그런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안겨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그 스티븐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 삶의 역정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굉장히 성실한 가장이었어요. 이 가장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커밍아웃을 한 거죠. 난 사실 게이다. 앞으로 게이로 살겠다. 예, 그러면서 게이로서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가부장이라는 건 굉장히 보수적 가치죠. 예. 여기에 이제 게이라고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가치가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 자체가 그쪽으로 전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전직 경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수호자였다가 사기꾼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변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기를 치느냐? 민간 의료보험회사의 중역으로 위장 취업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가능했다고 합니다. 예. 위장 취업을 해서 거액의 돈을 횡령해요. 그리고 그 민간 의료보험회사를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주 사치스럽고 화려한 그런 이제 인생을 살게 되다가 144년형을 선고받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뽑아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실한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의 그 가부장이자 전직 경찰 출신의 게이 사기꾼 이런 그 정체성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미국의 보수적 가치에 편승하려던 삶으로부터 이 주인공이 탈출했다. 이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립 모리스와의 그 로맨스 또 그 로맨스를 지키기 위한 모든 사기 행각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의를 사칭해서 약자를 유린하는 그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 예. 이것에 대한 어떤 통렬한 복수극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변친과도 같아 보이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호모포비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 그러니까 이 동성애 혐오증 이것을 굉장히 영화가 뻔뻔스럽게 능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도 어떻게 보면 그 관객들의 어떤 보수적 가치에 도발하려고 하는 이 감독의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스티븐 러셀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개혁적인 혁명전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사기꾼입니다. 그냥 명백한 범죄자이긴 합니다만 이 영화의 감독은 바로 이 스티븐 러셀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그러한 차원의 앞서 말씀드린 차원의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인물이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이 어떤 시대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면 이 스티븐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목한 이 감독은 우리 모두가 답답해하지만 감히 뚫지 못하는 시스템의 벽을 가볍게 유린하는 이 스티븐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안에서 어떤 일종의 대리적인 해방감을 뽑아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 필립 모리스라는 영화는 상당히 도발적이면서도 통쾌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좀 호기심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커밍아웃은 이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여전히 주류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들이 받는 처지나 대우들이 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여러 면에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첫 번째 걸림돌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에서 만약에 내가 사실은 성적인 정체성 면에서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너무나 명확하나하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들 굉장히 그 용기에는 저는 찬사를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한국 사회는 레즈비언들은 커밍아웃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외국은 많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남성 동성애와 또 다른 차원에서 여성 동성애에 대한 그 차별적 시선이 훨씬 더 깊고 강하다. 강력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큰일 나는 거죠. 만약에 커밍아웃 하게 되면 특히나 뭔가 좀 약간 뭐 유명세를 얻고 있는 그런 뭐 연예인이라든가 예. 뭐 공적 인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 사실 레즈비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레즈비언도 있거든요, 꽤 영화계에. 밝힐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직접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사생활이니까요. 예. 근데 그런 용기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죠. 자, 아무튼 뭐 이 필립 모리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좀 가다듬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기 행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나 부조리, 그 이면의 허점 이런 것들을 우리 좀 들춰내면서 또 좀 짐 캐리 때문에 깔깔깔 웃으면서 그것들을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동성애를 다룬 한국 영화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동성애를 다룬 영화 가운데는 이제 로드무비라는 영화, 이제 김인식 감독의 영화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나왔었죠. 그때 바로 황정민 씨가 게이로 나왔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아주 상당히 파격적인 첫 장면부터 게이 섹스 장면이 등장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무명이었죠. 근데 이제 이후에 그 너는 내 운명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번쩍 일어서게 되는. 그래서 지금은 뭐 완전히 A급 스타가 됐는데, 로드무비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최근에도 뭐 김주광수 감독이라든가 이송일 같은 커밍아웃한 그 게이 감독들이 계속해서 퀴어 영화를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런 영화들의 또 팬들도 마니아층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감독들이 그런 그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특히나 그 보수적인 어떤 분들이나 어떤 기독교계에서는 동성애를 무슨 범죄시하는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네, 제가 만약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쟤 혹시 동성애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참고로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예. 네. 저는 뭐 인상적으로 떠오르는 게 네네. 이게 동성애를 다룬 영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쌍화점 예. 예. 네. 주진모하고 네네. 조인성 씨가 열연하는 장면이 네. 좀 인상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화도 동성애적인 코드가 담겨져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 영화에서도 뭐 심심치 않게 요즘에 동성애 코드가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럭저럭 괜찮게 들어가는 편입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남성 중심적인 어떤 서사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뭐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1000만 관객 넘은 영화들 가운데 남자가 주인공이 아닌 영화는 없어요. 전부 다 100%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남자란 말만 들어간 영화, 남자라는 말이 들어간 영화가 또 두 편이나 되죠. 왕의 남자, 광의 왕이 된 남자. 예. 예, 그러면 그만큼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런 그 성 정체성 혹은 성 역할에 대해서 남성 편향적이라는 사실을 그 영화의 흥행 구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예. 여성 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성 대통령이 뭐 여성 정책에 뭐 그렇게 진보적인 어떤 걸 내놓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성별만 여성일 뿐이죠. 뭐 남자보다 더 훨씬 더 보수적이시던데요. 예. 네. 황상민 교수 멘트도 떠오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